안녕하십니까. 국제통 안정환 실장입니다. 오늘은 현영의 재테크 다이어리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영 씨가 재테크의 여왕이라는 소문은 아마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현영 씨의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우선 현영 씨의 집안 분위기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우선 현영 씨의 집안은 아끼고 보자라는 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뭐라도 하나 주워 갖고 들어와야지 된다는 그런 주의를 갖고 있었죠. 그런 집안에 살다 보니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일단 입학금만 내주고 나머지 등록금은 네 이름으로 해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영 씨는 정수기를 팔러 공장을 다니게 되죠. 하지만 몇 대 팔지도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졸업식 때 보니까 꽃을 갖다가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입학식 때 입학식에 안 가고 그때 꽃을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몸값을 올릴까 걱정하던 현영 씨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내 몸매하고 이 운동 능력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에어로빅 강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어로빅 강사가 그때 당시만 해도 시급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몸값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바로 장재근 씨의 TV 에어로빅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강 둔치에서 장재근 씨가 이렇게 에어로빅을 하면 뒤에서 아가씨들이 따라하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 뒤에 있는 아가씨 중 하나가 바로 현영 씨였던 거죠. TV를 타자 몸값이 급상승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돈을 갖다 모으게 되는데 그 돈이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근데 무조건 적금만 들다 보니까 이 돈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은행권에 아는 언니한테 부탁해서 재테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재테크에 입문하게 된 현영 씨는 우선은 자신의 수입의 90%를 전부 저축을 합니다. 연예인이다 보니까 수입이 있을 때는 돈이 많이 들어오지만 없을 때는 아예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중에 고정을 찾아가지고 자꾸 문을 들이다 보니까 지금 많은 MC제를 찾게 됐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아는 언니의 부탁으로 한 펀드 매니저를 만나게 되고 그 펀드 매니저의 펀드를 들어가지고 1년 안에 2배의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그 다음서부터 현영은 재테크의 눈에 불을 밝히고 뛰어들게 되죠. 그러면은 현영 씨의 재테크 스타일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현영 씨는 일단 전체 수입의 90%를 갖다가 처음에 저축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50%만 저축을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일단 50% 저축한 돈을 가지고 CMA 계좌를 듭니다. CMA 계좌는 우선 이자가 보존되지 않는 것은 5%에 갖다 이자를 주고요. 이자가 만약에 돈이 보존이 되는 건 4.5%를 갖다가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쪼개서 정리를 해서 넣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들의 큰 돈들은 어떻게 굴리느냐? 적립식 펀드를 드는 겁니다. 그 펀드를 드는데 국내형 하나, 국외형 하나, 국외형 중에서도 브릭스라든가 차이나 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다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한 군데 몰빵 투자를 하게 되면은 한 번에 돈이 다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영 씨는 이런 펀드 외에도 주식에도 손을 댔다가 많은 손해를 한번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식을 거의 손을 대지 않게 됐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 연금과 보험입니다. 자신이 연예인이다 보니까 만약에 몸이 잘못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보험을 들게 되죠. 그리고 또 자신이 50대, 60대, 70대에 타는 연금보험을 이미 다 들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돈을 갖다 탈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놨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현영 씨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재테크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실천을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가계부가 아니라 재테크 다이어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재테크 다이어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여태까지 나온 재테크 중에 가장 현실적인 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권사 가가지고 주식은 어떻게 사야 되는지, 펀드는 어떻게 분류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는 어린이를 위한 끈기가 되겠습니다. 이 책은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서 끈기를 배우는 한 어린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